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드래곤백 느낌이 나는 멋스러운 토트백을 같이 만들어 볼게요. 안쪽에서 봐도 바깥쪽에서 봐도 엄청 고급스러운 가방이에요. 알로하 실 2겹으로 만들어 줬는데 색상이 그래서 그런지 진짜 가죽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가방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가방 바닥은 직사각형 모양으로 떠줬습니다. 그냥 사슬뜨기를 쭉 뜨고 짧은뜨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직사각형 형태의 가방 바닥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연결해서 옆면을 만들어줬는데요. 짧은뜨기, 교차 무늬뜨기, 긴뜨기, 되돌아 짧은뜨기 등을 활용을 해서 가방 옆면을 만들어줬습니다. 가방끈은 새우뜨기를 이용해서 만들어줬어요. 가방이 반복되는 부분이 많고 뜨는 방식이 어려운 게 없어서 초보자분들도 영상을 잘 보고 따라 하신다면 누구나 다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영상을 끝까지 보면서 같이 도전해보세요.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사용한 실은 알로하 실입니다. 색상 번호는 49번이고요. 실은 2줄로 뜰 거기 때문에 코바늘은 7호 코바늘 준비해주세요. 손에 실을 잡고 첫 코는 매듭으로 꽉 당겨주세요. 이 코는 세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사슬뜨기를 해줄 건데요. 지금부터 해주는 사슬뜨기의 길이가 이 가방의 가로 길이를 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쪽에 들어가는 무늬를 고려했을 때 3의 배수 플러스 2코 넣어주시면 돼요. 저는 38코를 잡아줄게요. 3의 배수 36코에 2코를 더해서 38코로 첫 사슬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원하는 길이만큼 뜨시되 3의 배수 플러스 2코의 규칙을 지켜서 첫 사슬의 개수를 정해주세요. 저는 38코를 뜰게요. 이렇게 38개의 사슬을 만들어 줬고요. 여러분이 크기를 조금 더 작게 하고 싶으시다면 아까 말했던 3의 배수 플러스 2코의 규칙을 가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길이를 조절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는 짧은뜨기로 단을 올라갈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할 점은요. 단을 올라가는 단의 개수도 규칙이 필요해요. 위쪽에 무늬를 넣는 걸 고려를 해줘야 하기 때문이에요. 단의 개수는 3의 배수 플러스 1코로 잡아주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첫 사슬이기 때문에 단으로 치지를 않아요. 지금부터 이제 짧은뜨기로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이렇게 한 단, 두 단, 세 단, 네 단 점점 단을 올려줄 건데요. 그 단의 개수가 3의 배수 플러스 1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4단이거나 아니면은 7단이거나. 자, 일단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으니까 첫 단을 한번 같이 떠볼게요. 짧은뜨기를 할 거기 때문에 사슬 기둥코를 하나 세워주시고요. 이제부터 이 편물을 이렇게 돌려서 뒤쪽에 보이는 코산에 바늘을 찔러 넣을 거예요. 이쪽에 사슬머리 말고요. 뒤쪽에 코산에 바늘을 찔러 넣을 겁니다. 이렇게 돌려봤을 때 보이는 첫 번째 코산은 기둥사슬코의 코산이기 때문에 이쪽에 바늘을 찔러 넣는 게 아니고요. 그 옆에 코산에다가 바늘을 찔러 넣어서 첫 번째 코를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짧은뜨기를 해줍니다. 실을 걸고 나와서 짧은뜨기. 그 옆에 코에도 한 코에 하나씩 코산을 찾아 들어가서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돌아왔을 때 첫 코를 찾는 게 어렵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2코를 떴죠. 거꾸로 1코, 2코 내려가서 여기 첫 번째 코에다가 표시를 좀 하고 지나가 주세요. 자, 다음 코에도 코산에 바늘을 찔러 넣고 짧은뜨기. 그 옆에도 코산에 바늘을 찔러 넣고 짧은뜨기. 자, 이런 식으로 코산에 바늘을 찔러 넣어서 첫 번째 코까지 와주세요. 이 첫 번째 단이 코산에 바늘을 찔러 넣는 거라서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근데 이 첫 번째 단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두 번째 단부터는 그냥 사슬 머리에 바늘을 찔러 넣을 거기 때문에 어려운 게 없어요. 첫 번째 단만 조금 신경 써서 첫 번째 코까지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넣어주고 오겠습니다. 여기 남은 2코도 넣어줄게요. 혹시 첫 코가 헷갈리시는 분들은
이 매듭을 손톱으로 당겨봤을 때 첫 코가 아닌 매듭코는 당겨져서 사라질 거고요. 그 밑에 남아있는 코가 첫 번째 코입니다. 그 코에 코산으로 들어가서 짧은뜨기를 떠주세요. 이렇게 1단을 해줬습니다. 이 1단 했을 때 이렇게 돌돌돌돌 말린다고 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단이 올라갈수록 얘는 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단을 더 올려줄게요. 자, 아까도 말했지만 짧은뜨기는 기둥사슬코의 개수가 하나입니다. 하나에 기둥사슬코를 세워주고 편물을 돌려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코, 지금 여기 기둥사슬코 말고 그 밑에 코 보이시나요? 여기 있는 이 부위가 기둥사슬코고요. 그 밑에 있는 첫 번째 코, 첫 번째 코부터 바로 바늘을 찔러 넣어서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이 첫 번째 코는 헷갈리실 것 같은 분들은 미리 체크를 좀 해주세요. 첫 번째 코에 단수링으로 표시해주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넣어줄게요. 하나, 둘, 셋, 네, 이런 식으로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떠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단을 올라가는 거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단의 끝부분이에요. 단수링이 꽂아져 있는 바로 전코까지 떠줬고요. 단수링 꽂아져 있는 코에도 마지막으로 짧은뜨기를 넣어줄게요. 그리고 사슬뜨기를 하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편물을 돌려서 여기 밑에 코, 요 사슬뜨기 코 말고 그 밑에 코부터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넣어줄게요. 첫 번째 짧은뜨기를 하고 밑에 짧은뜨기 코에 걸려있던 단수링을 빼서 위쪽에 옮겨 달아주세요. 이거 없어도 잘 찾을 수 있을 것 같으신 분들은 굳이 달아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첫 번째 짧은뜨기까지 했고 옆으로 쭉쭉 짧은뜨기를 해서 3단을 떠주시면 됩니다. 저는 10단까지 떠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해서요. 이 단의 높이를 10단 올려주겠습니다. 주의할 점은 꼭 단의 개수를 3의 배수 플러스 1단으로 잡아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아까도 설명했지만 무늬를 넣어주는 걸 고려해서 단을 정해줘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2단을 떴죠. 그리고 이걸 되게 좁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4단까지 떠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이 정도 해주고 싶으신 분들은 7단 떠주시고 저랑 똑같은 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10단 떠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높이만큼 단의 개수를 올려주시고 오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10단을 올려줬고요. 마지막 코까지 짧은뜨기를 넣어줄게요. 이렇게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센치를 재볼게요. 가로 길이는 26cm고요. 세로 길이는 7cm가 나옵니다. 가로 26, 세로 7cm인 가방 바닥을 만들어줬어요. 아까 돌돌 심하게 말렸던 게 단을 올라가면서 점점 펴지죠. 자, 이 상태에서 짧은뜨기로 한 바퀴를 삥 둘러줄게요. 실을 끊지 않고 그대로 한 바퀴를 둘러줄 건데 이 옆에 코 찾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가 바늘을 찔러 넣어서 짧은뜨기를 넣어줘야 하는 단에 정확하게 코를 찾아서 넣어줄 수 있도록 옆면을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자, 10단까지 떠준 제 편물을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가장 아래에 있는 이 사슬은 우리가 처음에 사슬뜨기를 해줬던 것이기 때문에 단으로 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있는 이 단이 첫 번째 단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단은 가로로 이렇게 삑삑삑삑 실이 나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두 번째 단은 실이 없어요. 그냥 V자 모양이에요. 세 번째 단은 실이 있어요. 네 번째 단은 그냥 V자 모양이죠. 여기까지만 봐도 알겠지만 이 가로로 실이 되어 있는 단과 V자 단이 번갈아 가면서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한 쌍으로 이렇게 세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한 쌍이 5개니까 총 10단 이렇게 세셔도 되고, 아니면 얘랑 그냥 따로 구분해서 1단, 2단, 3단, 4단, 5단, 6단, 7단, 8단, 9단, 10단 이렇게 10단을 세주셔도 됩니다. 이제 단을 세는 거는 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단의 옆부분, 단의 끝이 어딘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곳에 우리가 지금 짧은뜨기를 넣어줘야 하니까요. 이 첫 번째 단의 끝은 여기예요. 이 실 옆에 구멍이 이렇게 나 있죠? 여기가 첫 번째 단의 구멍이고요. 그 위에 두 번째 단, V로 되어 있는 두 번째 단의 구멍은 여기예요. 여러분의 편물에도 옆쪽에 이렇게 커다란 구멍이 나 있을 거예요. 여기가 첫 번째, 여기가 두 번째, 그리고 여기가 세 번째, 여기가 네 번째, 5번째, 6번째, 7번째, 8번째, 그리고 9번째. 9번째 구멍까지 확인을 하고 나면 10번째 구멍은 찾기가 어렵죠. 잘 나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단을 세는 방법을 모르고 계셨다면 어디가 9번째고 어디가 10번째고 이것부터가 헷갈리니까 그냥 이 커다란 구멍에 막연하게 바늘을 찔러넣고 짧은뜨기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모양이 예쁘지가 않으니까 이쪽과 그리고 반대쪽에도 일정하고 똑같이 대칭이 되도록 정확한 코에 짧은뜨기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이제부터 단을 잘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가 첫 번째 단이고 이 구멍이 첫 번째 단의 옆면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9번째 단까지는 구멍을 잘 찾을 수 있겠는데 10번째 단에서는 구멍이 보이지를 않죠. 10번째 단의 모양은 V 모양이에요. 9번째 단이 이렇게 가로로 실이 있는 단이고 10번째 단은 그냥 V 모양의 단입니다. 앞쪽에서 V 모양의 단이 옆면이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이 V자 옆에 구멍이 이렇게 생겼었죠. 자, 그러면 10번째를 볼게요. 이 V자, 여기 V자 옆에 그냥 바늘을 이렇게 찔러 넣으면 여기가 구멍이 되겠네요. 여기서 이제 또 사슬뜨기를 하고 한 단을 더 뜨면 이 구멍도 앞쪽 구멍이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커질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쪽에서 단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얘는 지금 소심하게 숨어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 구멍을 잘 찾아서 들어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단부터 세면은 여기가 10번째 구멍이지만 우리는 지금 이쪽에서 시작을 해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넣어야 하는 코는 여기인 겁니다. 우리가 짧은뜨기로 한 바퀴를 둘러줄 거기 때문에 짧은뜨기의 기둥코인 사슬뜨기를 하나 떠주고요. 여기 이 코에다가 바늘을 찔러 넣고 짧은뜨기를 떠줍니다. 그리고 그 옆에 코, 여기 구멍에도 한 코에 하나씩 넣어주는 거예요. 옆면은 10단밖에 안 되니까 세면서 뜰게요. 지금 하나, 둘,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셋, 커다란 구멍에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 넷, 여기 5, 여기 6, 여기 7, 여기 8, 여기 9, 그리고 여기 10. 자, 이렇게 옆면을 만들어줬습니다. 보이시나요? 그리고 이제 코너를 돌아서 아래쪽, 우리가 아까 코선만 잡고 떴기 때문에 아래쪽에 이렇게 V로 되어 있는 사슬이 전부 있어요. 이 사슬에 전부 바늘을 찔러 넣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코는 여기죠. 첫 번째 코에다가 코너라고 해서 코늘림을 해주지 않을 거예요. 그냥 떠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이렇게 그냥 떠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아래쪽 면에 첫 번째 코에 넣은 거예요. 한 코에 하나씩 넣는 거니까 어려운 게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넣어주세요. 자, 이쪽 끝에 2코 남았습니다. 코 잘 찾아서 한 코에 하나씩 넣어주셔야 돼요. 마지막 코는 여기 이렇게 매듭이 있고 그 전에 사슬이 있는 이 부분,
여기까지 마지막 코를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옆면을 돌아갈 거예요. 자, 여기 이 부분이 최고 난이도예요. 제일 어려워요. 이 가방 만드는 거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 가방 바닥에서 코를 찾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실수를 하기 가장 쉬워요. 지금 이쪽에 우리가 반대편을 뜰 때 어떻게 했어요? 계속 커다란 구멍에다가 바늘을 찔러서 짧은뜨기를 해줬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서 여기 지금 이렇게 커다란 구멍이 대놓고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 짧은뜨기를 하면서 생긴 이 구멍, 여기가 왠지 첫 번째 구멍일 것만 같아요. 근데 여기는 첫 번째 코가 아니에요. 이쪽에 있었던 건 사슬뜨기예요. 사슬뜨기에다가 우리가 지금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넣어줬고요. 여기에 짧은뜨기를 넣어줬기 때문에 여기에 구멍이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결국 이거는 그냥 사슬뜨기 끝에 붙어있는 구멍이었고 이쪽에 짧은뜨기를 넣어서 그 구멍이 늘어난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첫 코 자리가 아니고요. 제가 아까부터 계속 설명드렸죠. 첫 번째 단에는 가로로 실이 나 있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 가로로 실이 나 있는 이런 코가 있는 단이 첫 번째 코인데 이 첫 번째 코 옆에 면에 바늘을 찔러 넣어야 하는 위치는 여기예요. 우리 반대편에서도 여기에다가 코를 찔러 넣었어요. 기억나시죠? 자, 여기가 첫 번째 코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다 이해가 안 되셔도 괜찮아요. 여기 이렇게 처음으로 있는 이 코가 첫 번째 코가 아니고요. 이렇게 가로로 실이 나 있는 이 실이 있는 단의 옆면, 여기가 첫 번째 코인 겁니다. 자, 여기가 첫 번째고요. 그리고 그 옆에 여기가 두 번째고요. 또 가로로 실이 나 있는 거 옆에 여기가 세 번째, V 옆에 여기가 네 번째, 가로실 옆에 여기가 다섯 번째, V 옆에가 여섯 번째, 그 다음에 가로실 옆에가 일곱 번째, V 옆에가 여덟 번째, 가로실 옆에가 아홉 번째 하면 또 열 번째 단은 찾기가 좀 애매하죠. 만약에 여기에 한 단이 더 올라간다면 열 단의 코도 찾기가 쉬울 텐데 지금 이 단은 열 단까지 해서 뚝 끊어져 있기 때문에 이 열 단의 옆에 있는 코는 찾기가 어려워요. 이 옆에 있는 코의 끝은 여기 반대쪽에서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가 V잖아요. 열 번째 단이 매듭이 V로 되어 있죠. 이 V 매듭의 옆에다가 그냥 이렇게 찔러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 밑에서도 계속 V가 있는 단은 V 옆에 이렇게 바늘을 찔러 넣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 이 마지막 열 번째 단도 V 옆에 여기다가 이렇게 찔러 넣습니다. 자, 일단 보여드릴게요. 끝까지 한번 가봅시다. 열 번째 단까지. 여기 있는 이 꼬리실은 감고 같이 뜨면 나중에 숨겨주지 않아도 돼서 편합니다. 여기가 첫 번째가 아니고 여기가 첫 번째라고 했죠. 가로실이 나 있는 코 옆에 있는 구멍. 여기가 첫 번째. 이렇게. 그리고 그 옆에. 세면서 뜰게요. 지금 하나 있고 두 개 있고 여기 가로실 옆에 구멍에 세 개. 그 다음에 V 옆에 구멍에 구멍이 보이지 않아도 이렇게 벌려보면 생깁니다. 여기 V 옆에 구멍에 네 번째. 그리고 가로실 옆에 구멍에 다섯 번째. 그리고 V 옆에 구멍에 여기 이게 V죠. V 옆에 구멍에 여섯 번째. 그리고 가로실 옆에 구멍에 일곱 번째, V 옆에 구멍에 여덟 번째, 가로실 옆에 구멍에 아홉 번째 넣고 나면 자, 이게 끝난 것 같죠? 근데 아직 열 번째 구멍에 안 넣었어요. 열 번째 구멍은 자, 여기 V 옆에 이렇게 찔러 넣습니다. 결국에는 근데 짜잔 이렇게 보면 여기 이 첫 번째 코 그러니까 열 번째 단의 첫 번째 코, 요 자리가 여기 옆에서 V 옆에 다리 안쪽에 바늘을 찔러 넣었을 때 위치예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한 코를 이렇게 넣어주고, 근데 여기에다가 한 코를 넣었지만 얘는 이 옆면에 속한 코고요. 얘를 이렇게 돌려서 자, 이제 우리가 이 윗면에 첫 번째 코를 넣어줘야 하는데 그 첫 번째 코는 방금 우리가 옆면에서 썼던 그 코입니다. 여기. 이렇게.
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서는 한 코에 2개가 들어가게 된 셈입니다. 그 2코 중에 하나는 여기 옆에 있는 10번째 코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윗면에 있는 첫 번째 코가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2번째 짧은뜨기, 3번째, 4번째. 자, 이 옆면은 이 끝에까지 한 코에 하나씩 넣어주면 돼요. 자, 여기 끝부분도 2코를 남겨두고 있어요. 여기 모서리에 이렇게 빼꼼 숨어있는 코는 아까 기둥사슬 코를 세워줬던 코이기 때문에 떠주는 코가 아니고요. 자, 이렇게. 그리고 이쪽에서도 한번 볼게요. 여기서도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맨 위에 10번째 단 옆면을 찾기가 힘들어요. 그러면서 V의 옆에다 바늘을 찔러 넣어주세요 했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짧은뜨기가 이렇게 뻗어나왔고요. 지금도 같은 구멍에 짧은뜨기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여기 반대쪽에서 해준 거랑 똑같죠? 이렇게 가방 바닥이 완벽하게 대칭을 이뤄서 똑같은 위치에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쁜 가방 바닥이 완성이 돼요. 자, 여기다가 짧은뜨기를 해주고 여기 중간에 있는 이 기둥코는 무시하시고 첫 번째 코에다가 빼뜨기 해주세요. 자, 빼뜨기를 해주고 사슬뜨기를 하나 올려주고요. 그리고 이 빼뜨기를 해준 그 코에다가 바늘을 찔러 넣고 첫 번째 코를 떠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부터 한 바퀴를 삥 둘러서 짧은뜨기를 떠줄 겁니다. 짧은뜨기를 계속 떠주는데 어디까지 떠주냐면 짧은뜨기를 총 5단을 올려줄 거예요. 여러분 짧은뜨기로 단을 올라가는 거는 할 줄 아시죠? 그냥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넣어서 쭉쭉 단을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방금 빼뜨기를 하고 사슬뜨기를 세웠던 거랑 같은 방법으로 단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단을 시작해주세요. 자, 그런 식으로 짧은뜨기로 단을 쭉쭉 올리면서 뜨고 올게요. 마지막 코가 남았습니다. 마지막 코에 짧은뜨기 넣어주시고요. 여기 첫 번째 코에다가 빼뜨기 해주세요. 자, 이제 6번째 단부터는 무늬를 넣어줄게요. 무늬를 넣을 때 교차 무늬를 넣어줄 건데요. 이 상태 그대로 바로 무늬를 넣어주지는 않고요. 여기에서 빼뜨기로 2칸을 이동할게요. 그래야 예쁘게 교차 무늬가 들어가거든요. 자, 지금 여기 첫 번째 코에서 바로 옆에 2번째 코로 한번 이동해요. 빼뜨기로. 그리고 그 옆에 3번째 코까지 이동해주세요. 자, 빼뜨기는 기둥사슬코가 없을 정도로 단의 높이가 낮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처럼 바늘의 위치를 옮겨줄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지금 첫 번째 코로부터 2칸을 건너왔어요. 건너와서 3번째 코에다가 빼뜨기를 해줬습니다. 이 상태에서 사슬뜨기를 하나, 둘, 3개 올려주세요. 자, 교차 무늬를 넣어줄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코부터 교차 무늬가 들어가야 하거든요. 사슬 3개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는 한길 긴뜨기를 넣어줄 건데 다음 코에다가 넣는 게 아니고 뒤로 한 칸을 갑니다. 지금 이쪽에서 바늘이 나왔죠? 그 뒤쪽으로 한 칸 가서 여기다가 한길 긴뜨기를 넣어주세요. 여기다가 바늘을 찔러 넣고 사슬 위에 짧은뜨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바늘 넣는 게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냥 바늘 똑같이 찔러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길 긴뜨기를 떠주세요. 그리고 사슬뜨기를 하나 해줄게요. 교차무늬 하고 바로 옆에 또 교차무늬를 넣어주는 게 아니고 교차무늬 그리고 사슬뜨기 그 다음에 그 옆에는 또 교차무늬 이런 식으로 교차무늬와 사슬뜨기를 번갈아 가면서 해줄 거예요. 사슬뜨기를 하는 이유는 한 칸을 건너뛰기 위해서거든요. 여기에서 한 칸을 건너뛴 만큼 위쪽에서도 면을 만들어줘야 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교차무늬를 할 때 코를 세는 게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 게 앞쪽에서 먼저 사슬이 들어갔기 때문에 뒤쪽으로 당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슬이 얼핏 보면은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은 빈 사슬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이미 한 코가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옆에 한 코를 건너뛸 때 이 점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도 비어있는 사슬처럼 보이지만 이미 한 코가 들어가 있고요. 우리가 위쪽에서 사슬뜨기를 만들어준 만큼 한 칸을 건너뛰어야 하는데 그 건너뛰는 코는 이 옆에 코예요. 이 옆에 코를 지나쳐서 그 다음 2개의 사슬에다가 교차무늬를 넣어줄 겁니다. 지금 방금 했던 이 사슬 3개랑 한길긴뜨기를 뒤쪽에 넣는 거는 단을 올라갈 때마다 이런 식으로 해줄 거고요. 지금 알려드리는 게 계속 반복해서 교차무늬와 사슬뜨기를 반복해서 뜰 때 뜨게 되는 방법입니다. 자, 실을 한번 감고요. 자, 우리 한 칸 건너뛴다 그랬죠? 자, 여기는 이미 사용이 된 거고 여기 한 코는 건너뛰어서 여기 2개의 코에 교차무늬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 둘, 3번째 코에다가 바늘을 찔러 넣고 실을 걸고 나와서 2개 빼고 2개 빼는 한길긴뜨기. 그리고 또 바로 실을 걸어서 뒤로 한 칸 갑니다. 여기에서 했던 거랑 똑같아요. 뒤로 한 칸 가서 뒤쪽에 있는 코에다가 바늘을 찔러 넣고 한길긴뜨기를 떠주세요. 이때 한길긴뜨기를 뜰 때 이 실이 너무 이렇게 당겨져 있는 상태에서 바로 실을 갖고 와서 뜨지 마시고 살짝 늘어난 상태에서 떠주셔야지 예쁘게 떠집니다. 자, 이렇게 한길긴뜨기를 뜨고 나면 2번째 교차무늬까지 떠줬어요. 자, 교차무늬를 하고 나서 바로 교차무늬를 넣어주는 게 아니고 중간에 사슬뜨기를 하나 한다 그랬죠. 사슬 하나를 해주고 자, 3칸을 건너뛰어서 한길긴뜨기를 넣어줍니다. 여기는 이미 사용이 된 코고요. 그 옆에 코부터 하나, 둘, 3칸 건너뛰어서 이 3번째 코에다가 실 감아서 한길긴뜨기 2개 빼고 2개 빼고 그리고 한 번 더 실 감아서 바로 뒤쪽에 있는 코 우리가 아까 지나쳤던 하나, 2개의 코 중에 이 2번째 코에다가 바늘을 찔러 넣고 실을 걸고 나와서 2개 빼고 2개 빼고 자, 이렇게 교차무늬를 넣어주면 바로 사슬을 하나 떠주고 그 다음에 하나, 둘, 3칸 건너뛰어서 3번째 코에다가 한길긴뜨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첫 번째 한길긴뜨기도 마찬가지로 살짝 높이를 맞춰주세요. 너무 이렇게 빼지는 마시고 살짝 이렇게 떠주셔야 예쁜 교차무늬가 떠집니다. 자, 이렇게 떠주시고 실을 감아서 한 칸 뒤로 갑니다. 한 칸 뒤로 가서 한길긴뜨기를 떠주세요. 그리고 교차무늬가 이렇게 떠졌으면 바로 사슬뜨기를 하나 해주시고 밑에서는 하나, 둘, 3칸을 건너뛰어서 자, 여기는 이미 사용이 됐어요. 그쵸? 이렇게 사용이 됐죠? 이거는 그럼 배제하고 하나, 둘, 3번째 코에다가 한길긴뜨기 넣어주세요. 그리고 한 번 더 실을 감아서 바로 뒤에 있는 코 여기에다가 한길긴뜨기 넣어서 교차무늬를 완성시켜주세요. 그리고 교차무늬가 만들어졌으면 사슬뜨기 하나 해주고 이 사슬뜨기 하나 하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사슬뜨기 하나 해주고 자, 이미 사용된 코는 지나쳐서 그 옆에부터 하나, 둘, 3번째 코에다가 실 걸어서 들어가서 한길긴뜨기 한 번 더 실 걸어서 바로 뒷칸 바로 뒤쪽에 있는 사슬에다가 한길긴뜨기 그리고 교차무늬를 만들어줬으면 사슬 하나 자,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해주시면 돼요. 일단 한 바퀴를 둘러서요. 여기 근처까지 뜨고 오겠습니다. 단의 마지막 교차무늬 하나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앞쪽에 교차무늬 해주고 사슬뜨기까지 떠줬고요. 자, 3칸을 건너갈게요. 이미 사용된 코 말고 그 옆에부터 하나, 둘, 3칸 건너서 3번째 코에다가 한길긴뜨기 넣어주시고요. 한 번 더 실을 감아서 한 칸 뒤로 가서 뒷칸에다가 한길긴뜨기 넣어주세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슬뜨기 하나
해줍니다. 교차무늬, 사슬뜨기, 교차무늬, 사슬뜨기를 쭉 같은 패턴으로 떠왔죠. 그리고 나서 이제 빼뜨기를 해줄 차례인데요. 빼뜨기를 해주는 위치는 우리가 아까 전에 기둥사슬코 3개를 세웠던 코에 3번째 사슬에다가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위에서 보이는 첫 번째 사슬에다가 바늘을 찔러 넣고 실을 걸고 나와서 뒤쪽의 고리에 그대로 빼주는 빼뜨기. 왔다 갔다 해서 최대한 작게 만들어 주시고 사슬뜨기를 2개 해주세요. 하나, 둘. 긴뜨기의 기둥사슬코는 사슬뜨기가 2개죠. 그리고 긴뜨기는 토대코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코에다가 긴뜨기를 넣어주는 게 아니고요. 그 옆에 코부터 긴뜨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2개의 사슬 중에 위쪽 사슬에다가 단수링 표시를 할게요. 돌아왔을 때 이 코에다가 빼뜨기를 해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둥사슬코 하나, 2개 세워준 것 중에 2번째 사슬에다가 단수링 표시해 두시고요. 여기가 첫 코인 셈이 되는 거니까 이 구멍에는 더 이상 코를 넣어주실 필요가 없어요. 그 옆에 코에다가 바늘을 찔러 넣어주시면 됩니다. 긴뜨기를 떠주세요. 짧은 뜨기 아니고 긴뜨기로 뜰 거예요. 자, 이렇게 긴뜨기를 2코 하게 되면 옆에 구멍이 나와요. 여기는 전단에서 우리가 사슬뜨기를 하나 뜨고 넘어갔던 곳인데요. 이 한길긴뜨기를 떠서 무늬를 만들어줬던 코는 비교적 코를 찾기가 쉬워요. 근데 이 사슬뜨기를 하고 넘어갔던 코는 좀 바늘을 찔러 넣는 게 까다롭습니다. 근데 이렇게 까다롭게 바늘을 찔러 넣어서 뜨는 거랑 그냥 여기 구멍에 바늘을 찔러 넣고 뜨는 거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 커다란 구멍에 긴뜨기를 떠주세요. 긴뜨기는 실을 한번 감고 바늘을 찔러 넣은 상태에서 실을 가지고 와서 3개에 걸려있는 실을 한 번에 빼주는 걸 말하죠. 그 옆에 코에도 긴뜨기를 떠주세요. 그 옆에 코에도 이 한길긴뜨기로 만들어진 코는 코 찾기가 쉬워요. 이렇게 긴뜨기를 해주시고 그 옆에는 사슬뜨기로 만들어졌던 코이기 때문에 코를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실을 감아서 커다란 구멍으로 들어가서 긴뜨기를 떠주세요. 이걸 계속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코수를 빼먹지 마시고요. 한 코에 하나씩 긴뜨기를 넣어서 한 바퀴를 둘러주고 올게요. 단스링을 꽂아놨던 곳까지 뜨고 오겠습니다. 긴뜨기로 한 바퀴를 둘러주고요. 3코가 남았습니다. 한길긴뜨기로 교차무늬를 넣어줬던 코 2개랑 사슬뜨기 하나를 했던 코 하나. 그래서 3개의 긴뜨기를 더 넣어줄게요. 가방이 너무 커서 촬영하기가 좀 너무 불편하네요. 3개의 긴뜨기를 다 넣어주고 이제 빼뜨기를 해줄게요. 빼뜨기를 하는 위치는 우리가 아까 전에 단수링을 꽂아놨던 기둥사슬코의 2번째 코죠. 여기에다가 빼뜨기를 해주세요. 빼뜨기는 가능한 작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제 다음 단은 교차무늬를 넣어줄 거예요. 우리가 지금부터 교차무늬랑 긴뜨기, 교차무늬, 긴뜨기를 계속 반복해서 옆면에 무늬를 만들어 줄 건데요. 이 교차무늬가 들어가는 위치가 이 밑에 단에서 넣어줬던 거랑 어긋나게 들어가면 안 되고 이 위쪽에 똑바로 넣어줄 거거든요. 지금 근데 이쪽 상태에서 여기서 빼뜨기를 한 상태에서 그대로 사슬을 3개 올리고 교차무늬를 떠보면 여기에서 어긋나게 이쪽에 교차무늬가 생기게 됩니다. 저는 이쪽에 만들어주고 싶은 거기 때문에 한 번 더 빼뜨기로 바늘의 위치를 이동시켜줘야 돼요. 교차무늬가 처음 단을 올라가는 방법이 사슬뜨기 3개를 세우고 뒤쪽에다가 한길긴뜨기를 넣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치가 여기 같을 수도 있지만 여기에 넣으면 안 되고요. 지금 빼뜨기를 한 상태에서 그대로 한 번 더 빼뜨기를 해서 자리를 이동해 주세요. 우리 여기 처음에 첫 단에서 이 무늬가 들어가는 첫 번째 단에서 교차무늬를 넣어줄 때는 이 모서리로부터 하나, 둘, 3칸을 건너와서 시작을 했었죠. 근데 지금부터 뜨게 되는 교차무늬의 첫 번째 단에서는 항상 빼뜨기로 한 칸 이동해주세요. 이걸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그럼 교차무늬가
여기 어긋나게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지그재그로. 그리고 계속 뒤쪽으로 시작점이 밀리게 됩니다.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빼뜨기로 한 칸을 이동을 한 상태에서 교차무늬를 넣어주세요. 이 상태에서 사슬뜨기 3개를 세워서 기둥을 세워주시고, 자, 실을 한번 감고 한 칸 뒤로 가죠. 빼뜨기를 했던 코, 여기 빼뜨기를 해서 지나왔기 때문에 코를 찾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바늘 찔러 넣고 한길긴뜨기 떠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뜨면 이 교차무늬 위쪽에 교차무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위치를 똑바로 올려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떠준 거예요. 자, 교차무늬 하나를 뜨고 나면 사슬뜨기 하나를 해주고요. 한길긴뜨기를 해주는데 3칸을 건너가죠. 이미 사용된 코는 지나고 그 옆에 코부터 하나, 둘, 3칸을 건너가서 3번째 코에다가 한길긴뜨기 떠주세요. 그리고 한 번 더 한길긴뜨기를 뜨는데 뒤로 한 칸을 갑니다. 자, 뒤로 한 칸 가서 한길긴뜨기 떠주시고, 교차무늬 하나가 만들어졌으면 사슬뜨기를 하나 해주시고, 또 3칸을 지나갑니다. 이미 사용된 코는 잘 찾아서 빼주시고 그 옆에 코부터 하나, 둘, 3칸 여기로 한길긴뜨기 넣어주세요. 그리고 한 칸 뒤로 가서 또 한길긴뜨기 넣어주시고 사슬뜨기 하나 해주세요. 이 교차무늬를 넣는 단에서는 교차무늬와 사슬뜨기를 세트로 해주셔야 돼요. 사슬뜨기를 빼먹고 하시면 한 코가 빠지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서 편물이 살짝 움푹 들어가게 보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슬뜨기는 꼭 빼먹지 않고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떠주시면 돼요. 혹시 첫 코를 못 찾으실 것 같으신 분들은 지금 미리 단수링으로 표시를 해둘게요. 여기가 한길긴뜨기를 해서 생긴 코잖아요. 이 코가 첫 번째 코가 아니고요. 그 옆에 있는 이 코, 여기가 첫 번째 코가 됩니다. 여기에다가 단수링으로 표시를 해두시고 돌아왔을 때 이쪽 코에다가 빼뜨기를 하고 사슬뜨기를 2개 세우고 긴뜨기로 한 바퀴를 둘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긴뜨기로 한 바퀴를 돌아왔을 때 그때는 첫 번째 코에다가 빼뜨기를 하고 한 칸 더 빼뜨기를 해서 자리를 이동시킨 상태에서 교차무늬를 넣어주셔야 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옆면에 무늬를 채워줄게요.
저는 지금 교차 무늬를 한 단, 두 단, 세 단, 네 단, 다섯 단을 올려줬어요. 교차 무늬 한 단, 긴뜨기 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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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차 무늬를 넣어줬습니다. 끝부분 같이 떠볼게요. 지금 사슬뜨기까지 된 거고요. 하나, 둘, 세 칸을 건너뛰어서 한길 긴뜨기, 한 칸 뒤로 가서 또 한길 긴뜨기, 그리고 사슬뜨기 하나 하고 처음 사슬의 세 번째 코에다가 빼뜨기 해줍니다. 저는 중간에 네트 무늬를 넣어주는 걸 여기서 마무리 해줄 거예요. 이거보다 더 높은 가방을 원하시는 분들은 네트 무늬를 조금 더 늘려주시면 돼요. 이 끝부분은 교차 무늬로 끝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 밑에서는 짧은뜨기를 넣어줬었죠. 여기 위쪽에서도 짧은뜨기를 5단 해주고 끝을 낼 거기 때문에 여기 교차 무늬가 끝나고 그 다음 단은 짧은뜨기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긴뜨기까지 한 상태로 끝내지 마시고 저처럼 이렇게 교차 무늬가 맨 위에 있는 상태로 단을 더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교차 무늬 하나, 둘, 셋, 넷, 5개 올려준 상태까지만 떠주고요. 그 윗단부터는 짧은뜨기를 떠줄게요. 짧은뜨기를 5단 더 올려주겠습니다. 짧은뜨기의 기둥사슬코는 사슬뜨기 하나고요. 짧은뜨기는 토대코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방금 빼뜨기를 하고 사슬뜨기를 했던 그 코에다가 바늘을 찔러 넣고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 코가 헷갈리실 것 같은 분들은 단수링 표시해 주시고요.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넣어줄게요. 아까도 말했지만 5단을 더 올려주면 됩니다. 여기 밑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5단을 더 올려주고 올게요. 마지막 코까지 짧은뜨기 넣어주고요. 첫 번째 코에다가 빼뜨기 해주세요. 빼뜨기는 가능한 작게 만들어주시고 사슬뜨기를 하나 세워줍니다. 저는 여기 위쪽에도 짧은뜨기 5단을 올려줬어요. 아래쪽이랑 동일한 길이만큼 올려준 거고요. 이제 마지막 단은 되돌아 짧은뜨기를 이용해서 둘러주겠습니다. 자, 바늘에 실을 걸고, 자, 우리가 원래 짧은뜨기를 하는 방향은 오른쪽에서 왼쪽이잖아요. 되돌아 짧은뜨기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떠줍니다. 그래서 조금 뜨던 방향이랑 반대 방향이라서 헷갈리실 수도 있지만 천천히 차근차근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리고 이번 단에서는 되돌아 짧은뜨기를 뜰 때 이쪽 사슬에 이렇게 바늘을 찔러 넣는 게 아니고요. 이 사슬 밑에 다리 밑에다가 찔러 넣어 줄 거예요. 조금 더 긴 되돌아 짧은뜨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인데요. 자, 일단 한번 해볼게요. 바늘에 고리를 걸고 뒤로 가는 거예요. 오른쪽에서 왼쪽 아니고요. 왼쪽에서 오른쪽, 뒤쪽으로. 여기가 마지막으로 떴던 사슬이지만 거꾸로 되돌아갈 거니까 여기를 첫 번째라고 쳤을 때 이 첫 번째 사슬의 밑에 다리, 밑에 있는 구멍, 여기예요. 여기. 여기에 바늘 찔러 넣는 겁니다. 여기 아니고 이쪽에다가요. 이렇게 바늘 찔러 넣고 실을 쭉 걸고 나와서 당겨주세요. 이렇게 당겨주고 짧은뜨기. 한 번 더. 그 옆에 코, 여기 위에 사슬 말고 밑에 다리 아래에 있는 구멍에 바늘 찔러 넣고 실을 걸고 나와서 쭉 당겨주고 짧은뜨기 떠주세요. 여기도 사슬이 아니라 다리 아래에 있는 구멍에 바늘 찔러 넣고 실 걸고 나와서 쭉 당겨주세요. 그리고 짧은뜨기 떠줍니다. 저는 이만큼 되돌아 짧은뜨기를 떠왔는데 엄청 예쁘고 정갈하게 떠졌죠. 이렇게 예쁘게 되돌아 짧은뜨기를 하는 팁을 한 가지 드릴게요. 새실로 뜨는 게 가장 예쁘고요.
새실도 이렇게 벌려서 풍성하게 떠질 수 있게 하는 게 예쁘게 떠져요. 자, 새실을 살살 손으로 벌려주세요. 넓게 벌어지도록. 이쪽도 2줄 다 떠주셔야 돼요. 이렇게. 엄청 시간이 많이 가겠죠. 근데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는 말이 있듯이 꼼꼼하게 해주시면 완성도가 훨씬 더 높은 작품이 나오게 되니까 이 마지막 단은 좀 신경 써서 떠주세요. 자, 이렇게 너무 구겨지지 않게 힘을 빼고 살살 잡아주시고요. 옆에 코에 한번 넣어볼게요. 바늘을 찔러 넣고 실을 가지고 나와서 쭉 뺄 때 이쪽 손은 거의 놔주세요. 이렇게 빼주세요. 그리고 얘는 한번 다시 이렇게 잡아줍니다. 이렇게 몇 번 왔다 갔다 해서 자리를 잡아주시고 짧은뜨기를 떠주세요. 짠. 그 옆에 코에도 들어가 볼게요. 실 살짝 잡아주시고 바늘 찔러 넣고 걸고 나올 때 이쪽 손 거의 놔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잡아주시고 살살 모양 잡아주고 예쁜 모양이 됐을 때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뜨면 윗부분이 꼬임 없이 예쁘게 되돌아 짧은뜨기로 떠줄 수 있어요. 한 바퀴를 삥 둘러주고 올게요. 여기 마지막 부분까지 왔습니다. 여기는 빼뜨기를 했던 코고요. 우리가 처음 시작을 바로 옆에 코부터 마지막에 짧은뜨기를 넣어줬던 코로 첫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지금 되돌아 짧은뜨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 이쪽 사슬이랑 이쪽 빼뜨기 했던 부분까지 다 되돌아 짧은뜨기를 넣어주고 마무리를 해주겠습니다. 자, 이쪽부터 넣어줄게요. 아래에 있는 다리에다가 넣어주고 가방이 너무 커서 그리고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넣어주세요. 그리고 실을 길게 늘려주고요. 잘라줄게요. 그리고 이 실은 이 뒤쪽으로 가서 숨겨주면은 티가 나지 않고 깔끔하게 숨겨줄 수 있겠죠? 자, 이쪽이었어요. 여기는 돗바늘을 끼워서 뒤쪽에 숨겨주도록 할게요. 바로 뒤로 이렇게 가서 거꾸로 한 땀을 갑니다. 그리고 아래쪽까지 내려와 주세요. 여러분 아무 곳이나 가도 상관없어요. 그때 매듭을 한번 지어줄 거기 때문에 매듭을 지어주기 편한 곳으로 내려가서 여기서 가장 가까운 곳 아무 곳으로나 들어가서 자, 이제 이 매듭이 완전히 작아지기 전에 바늘을 이쪽 매듭으로 통과를 시켜줄게요. 고리가 다 작아지기 전에 바늘을 찔러 넣고 매듭을 한번 지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실은 또 잘 숨겨주면 됩니다. 옆으로 가면서 살살살 숨겨주세요. 가방 끈은 새우뜨기를 이용해서 만들어줄게요. 똑같이 2줄 잡아주시고 코바늘은 7호 코바늘 사용할게요. 첫 코는 매듭으로 꽉 당겨주시고요. 이 위로 2개의 사슬을 올려주세요. 하나, 둘. 2개의 사슬을 하고 여기 2번째 사슬 말고 첫 번째 사슬로 바늘을 찔러 넣어서 여기 말고 여기 위쪽 사슬 한 가닥에 바늘을 찔러 넣고 짧은뜨기를 떠줍니다. 그리고 이 편물을 살짝 돌려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 편물을 이렇게 살짝 돌리고 나면 여기에 이렇게 가로로 된 실이 있을 거예요.
이 가로로 된 실로 바늘을 찔러 넣어주세요. 그리고 다시 실을 걸고 나와서 넉넉하게 늘려주시고요. 짧은뜨기 떠주세요. 똑같아요. 계속 반복이에요. 실은 돌려주시고요. 돌리고 나면 같은 위치에 가로로 된 실이 있어요. 이 가로로 된 실에 바늘을 찔러 넣어주세요. 이게 두 겹으로 뜨기 때문에 아까도 두 줄로 보였지만 지금은 자세히 살펴보면 네 줄이에요. 앞으로는 계속 이 네 가닥을 전부 찔러 넣는 겁니다. 두 줄로 뜨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네 가닥이 있는 거예요. 실을 걸고 나서 쭉 당겨주세요. 그리고 짧은뜨기 떠주세요. 한 번 더 같은 방향으로 돌려주시고 바늘을 찔러 넣어주세요. 같은 위치에 있는 4개의 사슬 전부에다가 바늘을 찔러 넣고 실을 걸고 나와서 쭉 당겨주시고 그리고 짧은뜨기 떠주세요. 한 번 더 돌려주고 같은 위치에 있는 가로로 된 실 4가닥에 전부 바늘을 찔러 넣고 실을 걸고 나와서 쭉 당겨주세요. 그리고 짧은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한 번 더 돌려주고 가로로 되어 있는 실 4가닥에 전부 바늘 찔러 넣어주시고 걸고 나와서 늘려주고 그리고 짧은뜨기 해주세요. 이게 이렇게 하다 보면 점점 휘어질 수도 있고 돌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때마다 손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면서 떠주시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바늘을 찔러 넣고 실을 걸고 나왔을 때 너무 이렇게 쪼여져 있는 상태에서 뜨지 마시고 쭉 늘려주고 떠주세요. 그래야 다음에 편물을 돌리고 바늘을 찔러 넣을 때 수월하게 들어가고요. 새우뜨기도 훨씬 통통하고 예쁘게 떠집니다. 늘려주고 짧은뜨기. 이런 식으로 새우뜨기를 쭉 떠주시면 돼요. 가방 끈 원하는 길이만큼 뜨고 양쪽에 달아줄 거기 때문에 두 줄을 만들어 줄게요. 30cm가 조금 넘는 끈 두 줄을 만들어 줬고요. 양쪽 끝에는 끈을 달아주기 위해서 실을 조금씩 길게 남겨두고 끊어준 상태입니다. 이제 이 끈 두 개를 가방에 달아볼 건데요. 저는 미리 가방에 끈을 달 위치에 단수링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이 위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 앞쪽 면을 딱 봤을 때 앞쪽에 중앙을 찾아서 단수링 표시를 해놨고요. 규칙성 있게 뒤쪽으로 넘어가서 뒤쪽에도 달아줬습니다. 자, 아까 전에 여기서 이게 처음 시작 앞면에서 보이는 처음 시작 교차무늬라고 했죠. 쭉 타고 올라와서 그러면 여기가 처음 시작 교차무늬가 돼요. 옆면에는 이렇게 3개의 교차무늬가 들어가고 여기는 또 뒷면에 교차무늬예요. 자,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네 번째 교차무늬에 중앙에다가 단수링을 꽂아줬고요. 그리고 이 네 번째 교차무늬로부터 하나, 둘, 셋, 넷, 5개를 사이에 두고 6번째 교차무늬에다가 또 단수링으로 표시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 단수링과 단수링 사이에는 교차무늬가 5개가 오면 돼요. 그리고 여기 끝에서부터는 또 하나, 둘, 셋, 네 번째가 되겠죠. 자, 뒷면도 한번 볼게요. 뒷면도 옆면에 3개를 지나서 여기가 뒷면의 첫 번째 교차무늬라고 쳤을 때 하나, 둘, 셋, 네 번째 교차무늬 위쪽 가운데에다가 단수링 표시를 해놨고요. 옆쪽 단수링과는 교차무늬가 하나, 둘, 셋, 넷, 5개를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네 번째 교차무늬 중앙에다가 단수링 표시를 해놨어요. 자, 이렇게 단수링으로 표시를 해두시고요. 이게 간격이 너무 좁다 싶으시면 이쪽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넓다 싶으시면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이게 가장 적당한 것 같아서 이쪽 위치에다가 끈을 달아주겠습니다. 끈 하나를 가지고 와서 한쪽 끝에 돗바늘을 끼워줄게요. 그리고 이 단수링으로 표시를 할 때 저는 이 되돌아 짧은뜨기 바로 밑에다가 했어요. 이 구멍으로 이렇게 들어가 주세요. 그래서 이 구멍이 좀 작지만 일단 단수링은 빼고요.
힘껏 당기면 이 끈이 구멍을 통과를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이 나왔죠? 끈을 30cm 정도를 만들어줬고 저는 한 요 정도를 뒤쪽에 붙여줄 거거든요. 요만큼 정도를 뒤쪽에 아래를 향하게 붙여줄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끈이 겉에서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달아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위쪽은 더 이상 건드리지 않을 거고요. 여기 아래쪽에서 끈을 이렇게 감싸면서 떠줄 겁니다. 끈을 뜰 때는 꼭 방법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실이 두 가닥이잖아요. 한 가닥씩 나눠서 꼬매주세요. 제가 끈을 꼬매는 방법은 이렇게 아래로 붙일 예정이라면 이쪽에서 이쪽 실을 바늘에 깨서 한 바퀴를 삥 둘러주시고 다시 이쪽으로 옵니다. 그리고 이 반대쪽 실을 또 돗바늘을 끼워서 반대쪽으로 한 바퀴를 돌아서 여기에서 만나요. 그래서 이쪽에서 두 가닥의 실을 매듭을 지어주고 숨겨주시면 됩니다. 적당한 끈의 길이를 이렇게 뒤쪽으로 빼주고 한쪽에만 실을 꽂아서 끈과 가방 몸통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바퀴를 둘러주세요. 이쪽 실을 가운데 밑으로 처음에 끈이 시작됐던 부분으로 다시 돌려줬고요. 반대쪽에다가도 실을 돗바늘을 끼워서 아까는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았다면 반대쪽으로 한 바퀴를 돌아줄게요. 정해진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편한 방법대로 끈을 달아주시면 되는데 저는 여러 가방에 끈을 달아본 결과 이런 식으로 끈을 다는 게 좀 튼튼하게 달리는 것 같아서 그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거니까 참고해서 끈을 달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끈이 양쪽에서 이런 식으로 끈이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중앙에서 만났어요. 이 상태에서 끈을 2번 매듭 지어주시고요. 한쪽 실에만 걸려있는 바늘을 잠시 빼고 양쪽을 같이 숨길게요. 같이 끼워서 한쪽 방향으로 실을 잘 숨겨주시면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남은 3곳에 끈도 다 달아주세요. 그리고 주의할 점은 새우뜨기를 예쁘게 뜨셨다면 이렇게 꼬이지 않게 반대쪽에 달았을 때 새우뜨기가 예쁘게 가방 끈으로 달릴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한번 꼬여서 달리게 되면 계속 이렇게 꼬여져 있는 상태로 절대 풀리지가 않겠죠. 여기 매듭을 지어버리니까. 그래서 처음 달 때 실이 꼬이지 않도록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고 이쪽에 넣어서 꼬매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 꼬매주고 올게요. 저는 이렇게 가방끈 4곳을 모두 달아줬습니다. 안쪽에 따로 잠금 장치를 만들어주지는 않았어요. 여기 잠금 장치를 했으면 좋겠다 싶으신 분들은 자석 똑딱이 등을 활용을 해서 잠금 장치를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가방 바깥쪽에도 가죽 라벨이나 기타 부자재 등을 활용을 해서 장식을 해주고 싶으신 분들은 역시 마음껏 꾸며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따라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